그게 저는 도리어 퇴사를 할 거면 좀 일찍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돈도 없어. 뭐부터 하지? 했을 때 진짜 갑자기 얘기하니까 울컥한데 정말 팬이 많은 귀염둥이들의 대장 맞아요. 그렇게 되셨는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퇴사하고 너무 암울하고 막막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그때 사실은 이렇게 퇴사를 한 것만 딱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도 짧게 이제 한 달간의 그런 저의 가장 인생의 최저점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요? 너무 네. 힘들었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를 해도 항상 비난을 하는 거예요. 특정 한 명이. 특정 한 명이? 네, 특정 한 명이 너 이거 왜 디자인 이렇게 하냐. 그리고 너 이거 너무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 이제 더 높은 상사한테 가서 쟤 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있는 상사한테 가서 그러니까 제 사수점 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얘한테 한 소리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제 후배 있는 데에서도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 뭐 어떻게 하냐. 뭔지 못됐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 빼고 모든 사람한테 저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감싸주는데 네.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못한다 하면은 진짜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뭔가 제가 한 성취도 그냥 다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잘하지 않거든요. 대놓고 욕해도 돼요. 네. 그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위기감 느꼈나? 네, 뭔가 정말 그런 종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트라우마에 되게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하고 있었는데 뭔가 항상 하소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인과도 관계가 삐그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까지 악화돼서 그 모든 게 다 겹쳐서 제가 어느 날 딱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한 2, 3주 동안 수술하고 이러느라고 못 걷고 이러는 동안 이제 우울증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진짜로 약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못 봤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게 네. 창문을 보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난 화가가 될 것이다 한 장면에 창문을 여는 게 이제 뛰어내리지 않고 이제 빛을 보겠어. 그런 상징적인 네, 메시지였구나. 맞아요. 그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창문의 그 대비. 맞아요. 나름의 그런 거였는데 그때 뭔가 그 딱 바닥에 있을 때 아까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게임에 도피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갔거든요. 왜냐면 게임은 일단 맵이 예쁘고 맵도 멋있고 게임성 나도 번듯하고 네. 그렇죠. 거기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그거예요. 네, 막 정말 그 되게 다양한 그만의 도피처가 있는데 그 길드명이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게임에선 내가 지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이름들 맞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선 인정받고 내 캐릭터가 대단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더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보다 저쪽 세상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 세상이 너무 싫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언어도 아무것도 안 통하는 친구도 아무 데도 없는데 한번 떨어지고 싶다. 근데 제가 생각한 장면은 약간 김종욱 찾기처럼 그 인도 시장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거기 가면 저는 이제 피부가 좀 하얀 편일 거 아니에요. 네. 되게 혼자 튀게 멀뚱 서 있고 사람들이 막 해서 막 이제 다니고 난 거기에 치이고 있으면 돈도 없어. 그럼 뭐부터 하지? 뭐 최소한의 돈은 있겠지. 그럼 뭐부터 하지? 했을 때 진짜 갑자기 얘기하니까 울컥한데 연필이랑 종이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 그림 잘 그리는데 난 그림 그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막 이러면서 저기 누워 있었는데 걔가 될 거야. 화가 될 거야 하면서. 그처럼. 그래서 그때 아픈데 이제 그림도 많이 안 그려가지고 못 그리는 상태가 됐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재료를 사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픈 와중에. 자, 이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좋았어요. 그 연인도 회사도 다 믿을 게 아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퇴사를 대부분 못 한다고. 회사 없는 내가 못 믿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리어 회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네. 그치. 그거를 생각하면 그 회사에 있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회사가 막 복지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월급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는 회사가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실업급여도 안 주고. 그죠, 그거. 네, 근데 실업급여도 제가 일부러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거를 이제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는 건데 여기서 안 챙겨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왈가왈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죠? 아 진짜 지쳐 있었구나. 이거 뭐 진짜. 몇 푼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빨리 네.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나중에 저 말고도 2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후배와 그 제 바로 위에 있던 선임이었어요. 근데 그 둘도 실업급여를 안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나가는 사람은 다 남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있을 때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잘 헤어져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했다. 아, 그랬어서 뭔가 회사가 나한테 뭔가 대단한 안정이나 정말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내 건강을 해치는데 이게 믿을 것인가? 진짜 믿을 만한 거는 내 걱정 제일 많이 하는 내가 아닐까? 근데 또 나 믿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회사도 이렇게 도움을 안 줬던 게 사실은 전화위복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죠. 와서 보면 근데 지금 그 회사 생활하는 분들도 비슷한 입장인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에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맞아요. 당장 먹고 살게. 맞아요. 그래서 선뜻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더군다나 뭐 가족이 있고 이제 양육할 자녀가 또 있거나 그래 버리면 더 선택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현 작가님도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그런 실질적인 걱정도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당장 여길 그만두면 내일 먹을 게 당장 힘들어진다. 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어요? 일단은 사실 원래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직 준비가 할 수 없이 그냥 팍 망가져서 못한 거였는데 탁 나왔을 때는 일단 목표가 하나였어요. 절대 고향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패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 위안약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 맞아요.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면 절대 자녀를 굶으면서는 안 된다였을 것 같아요. 네네. 나는 좀 굶어도 된다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식들은 안 된다처럼 그 각자가 그렇게 처한 상황에서 이 사태가 최악이야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이제 그게 저는 절대 고향에 가면 안 된다였어요. 그게 제가 너무 힘들게 제 딴은 힘들게 서울에 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충북 제천인데 제천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근데 네. 진짜 사랑하긴 한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서울이 좋았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 좋아하고 외국 좋아해서 진짜 결국 외국에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진짜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저마다에게 맞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서울을 꿈꿨고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온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제천에 가면 그 어린 날 내가 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리고 한 번 가면 못 올라올 것 같고 네. 안주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망해도 가족의 품,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집이라는 건 있었는데 거기를 가면 진짜 안 된다. 그게 있었어서 그러면 월세를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월세를 내고 내가 얼마만큼의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지? 그래서 막 되게 이것저것 고정 지출을 막 일단 줄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요리를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저축 안 하면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저는 도리어 퇴사를 할 거면 좀 일찍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갈수록 빚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빚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네. 어른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여서 책임질 게 엄청 많아져서 퇴사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회사 내에서 맡은 임무도 더 커지고 지금 내가 당장 나가면 회사 약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무가 퇴사를 꿈꾸고 있다면 갈수록 지금 여기서 나중에 시간이 난 거나 나중에 겁이 없어질 거라는 건 절대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일 빠르다. 가면 갈수록 퇴사는 힘들 거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좀
직장 생활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었으니까 이 정도 삶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 맞아요. 더 힘들어져서 퇴사의 꿈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